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동학의 정신으로 나선다 이렇게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 보수 우파들이 결국은 새누리당에 표 찍는 노비에 지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 개혁이 절대 안 된다. 정치가 바꾸려면 우리가 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나선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뭐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노비의 그 표 찍는 노비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저항이 오히려 그 기득권 사람들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요 신고하고 잡아가고 한 사람들이 일본인보다는 현장의 바닥에 있는 조선인들이 조선인들이 그런 짓을 더 많이 했어요. 요번에 아주 통렬하게 아주 경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국 보수 운동하는 분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요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정말 애국 보수라 말하기에 창피한 일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진짜 뜻이 있는 애국 시민들은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당이 어느 날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고 또 하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바위에 구멍을 뚫고 물이 새도 이렇게 녹여버린다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요. 허구 헛날 기득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개노릇을 하거나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그 기득권 세력은요 정말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해 가야 될 안보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마치 보수를 이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일부 잘못된 이해관계층들이 그들은 좌파 진영에도 끈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돼도 회피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보수한테 좀 찌끄레기 조금 던져놓고요 이 보수를 갖다가 타락시켜 가지고 기득권을 좀 비판을 하고 전체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좀 쓰라면 좌파 빨갱이랍니다. 저예요 요즘요 어제도 기업에 뭐 사내유보금 이야기하니까 밤새도록 몇 놈들이 저보고 빨갱이였더니 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 재벌이나 기득권들이요 이 좌파 진영에는 겁을 내면서 그쪽에는 무슨 복지재단이 무슨 가게니 무슨 재단이니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들을 주고 온갖 연구 용역이니 해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코 묻은 푼돈 조금 던지면서요 여기에 이 애국 진영에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개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든 그렇게 취급을 받게끔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좌파들에게는 기업이 잘못 걸려들면 기업의 명운이 걸려 있지만 우파 진영에는 몇 사람 붙잡아다가 적당히 관리하면 된다. 이런 아마 이렇게 그래 우파 사이트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정 사이트 가면요. 거기에 가면 저보고 좌파부터 시작해서 황장수는 경제사상이 이상하다. 자, 그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는요. 재벌 빠는 사람 추앙합니다. 그래요. 이게 마치 보수 진영의 이론처럼 만드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면요. 보수는 국민의 90%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 빈곤층인데 이 지지를 어떻게 받고 20대에서 40대 젊은 사람 지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저쪽에 왼쪽 진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밀려나도 수도권에서 20, 40대 전국에서 또 이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그리고 또 진보 성향, 중도 성향의 사람들 표를 받아서 당이 되잖아요, 일당이. 그런데 여기 보수 진영에는 한번 보시죠. 지금 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남에. 근데 영남도요, 부산쯤에는 이제 반쯤 다 뺏겨버렸습니다. 부산, 경남은. 그러다가, 뭐 60대 이상, 이제 50대도 저쪽으로 가요. 이제 노장년층, 60대 이상.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밉다고 투표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애국 진영, 안보 애국 진영인데, 그 안보 애국 진영이라는 그 부분에도 이번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 안보 이슈, 즉 개성공단을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경 대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그게 겁이 나 갖고요. 또 집구석 싸움 때문에 신경을 안 써서 이슈화도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보다 더 큰 핵 문제가 있었잖아요. 핵 이슈가 우리가 어떤 경제 어떤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가 인간 개인이 살아가는 데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지만 국가는 생존하는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에서 대포동 미사일 한 방만 남쪽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그 경제는 사상 두각에 아니, 지나지 대포도 않는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나 잔사포만 몇 방 쏴면요. 서울에 저 금융단지에 몇 방 쏴버리면 주가는 휴지됩니다. 아마 항복하자고 아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자, 그런 놈들이요. 총선에서 180석, 네. 200석은 따놓은 당산이라 하면서 그렇습니다. 뭡니까? 총선 끝나고 개헌을 하자고요. 이현 집정부제를.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뭐 우리 당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당을 만드는 것은 뭐 우리 당의 가치 운동을 역사 속에서 시작하자. 우린 감히 우리가 요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서 이념당을 내세우고 출발한 것, 이것이 저는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그 우파의 건강한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이 함께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 운동은 반드시 이 정치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 역사를 진전시켰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저는 그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여기 계신 이 최 대표께서는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벌어졌던 각종 행사나 각종 이 보수 진영이 그전에는 사실 관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좌파 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생적인 아스팔트 보수라는 것이 DJ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초창기에 태동할 때부터 산 정인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산증인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운동의 보수 진영의 운동이라고 그러는 건 불과 제가 봤을 때 이 운동으로 봤을 때는 좌파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 전에는 관변 단체들이 보수를 대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보수 단체로서 뭐 시민 단체로서 가치를 논할 만한 단체는 그렇게 뭐 흔치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뭡니까?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예. 뭐 정경련에서 무슨 돈을 줬니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서 지시했니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애국 보수 운동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을 보면서 감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저는 뭐 그 분노, 저도 물론 뭐 그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어버이 연합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음모와 이런 계략이 숨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버이 연합이 큰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의 가치를 대변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순수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 활동하시는 자발적 단체이고 또 어느 단체고 움직이려면 그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아마 회비로 부족한 부분들을 아마 그거 다른 방향으로 했을 텐데 그것이 무슨 수사해서 드러나면 그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마치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보수 진영의 모든 단체들이 그것과 연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저는 이게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그 세력들이 계략에 의해서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단체가 무슨 대단한 부정을 할 만한 그런 단체도 아니고 불과 다 해봐야 그 급식비 정도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정경련이 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네. 돈을 댔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이해가 조금 가지 않고요. 그렇으면 정경련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실제 돈이 지금 그렇습니다. 갔는가 안 갔는가도 지금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으니까 조사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정경련이 자기가 통과되기를 원하는 경제 활성화법 저거들 이해관계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된다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기다리려면 한 몇십 년 걸릴 건데 그 사람들은 통과되면 이해관계가 바로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집회를 해달라고 차비 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조사해서 조사한 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마치 보수진영 전체의 중요한 어떤 흐름과 비리가 드러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 한국의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무슨 상속 정려관계,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 이런 걸 건드린다면서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벌 총수가 하는 스타일이 있죠. 아파가지고 휠체어에 실려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항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또 누가 찔렀습니다. 재벌 총수의 비자금을 내부에서 찔렀죠. 그럼 재벌 총수가 또 병원에 갑니다. 그러다가 나오다가 죄송합니다. 몇천억을 내놔가지고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 재단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좌파 진영의 운동 꺼낸 사람들이 뜯어먹고 안 삽니까?
그래서요, 몇천 원씩을 하는 재단을 뜯어먹으면서 매덕 단위는 그냥 껌값처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자, 이 1억 2천 문제가 보수 진영의 전체의 도덕성 인양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어느 진영에도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최 대표님 이번에 무슨 당 만들면서 돈 받은 적 있어요? 난 돈 1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이 방송하면서요, 또 제가 연구소 운영하면서 1원도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저는 재벌들이 뭐 정경련에서 경제단체에서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다. 저는 뭐 그 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주고 자기네들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고 그 법이 불법이었으면 불법 처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보수 진영이 어떻네 이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는 재벌들이나 부정한 힘 있는 자들이 하는 행태,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의 재판을 저는 알파고에다 맡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에게 우리가 그동안 67년 우리 건국 이후에 우리가 쭉 있어온 모든 재판의 기록, 모든 자료들, 정상참작의 자료들을 모두 다 갖다 집어넣으면 저는 그렇게 알파고가 정의롭게 재판을 해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이승에서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기분 나쁜 게요. 무슨 좌파 진영이 집권했을 때는 재벌연구소에서 무슨 취임사도 써줬니부터 뭐 장관 다 임명하고 정책을 다 줬니 해가 골프장 만들고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판 열었잖아요. 뭐 행복도시니 세종도시니 뭡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이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놀아난 사람들이 이 보수 진영에다가요, 한마디로 그 푼돈 조금 뿌리면서요, 이렇게 보수 진영을 갖다가 만약에 그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타락시켰다면 그것도 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보니까 보수 진영이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참 좀 더 한 120억, 12억도 아니고 고작 급식비 아니 이 차비가 행사를 하는데 추운 여름, 추운 겨울, 겨운 여름에 그놈의 행사장에 가는데 교통비와 식대로 해서 2만 원이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정말 무슨 보수 진영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전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서 그런 단체의 특성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거기다 차비를 내주거나 일정한 비용을 준 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이걸 자꾸 왜 언론들은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다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 아닌가? 보수 단체라 하지 말고요. 네. 해당 당사자 이름만 쓰고요. 그다음에 보도도 그렇게 하고요. 해당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그렇게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단체에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애국 보수 정당을 갖다가 만들어서 가는 최 대표께서는 이번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단돈 10원도 보수 운동 하겠다라는데 정경련이나 재벌들이 1원도 된 적이 없죠? 아이씨, 1원도 된 적이 없고 전화 한 통화 한 적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좀 준다고 안 합니까? 아니 준다고도 안 합니다. 우리. 아주 나쁜 인간들이네요. 예. 저들 필요해서 데모할 때는 돈 주고 그래서 이 국가를 장기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로 만들자고 노력하시는 정당을 만들겠다는데 그게는 돈을 안 줍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있어지면 이제 큰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런 거래를 그런 돈에서 자유로워야 인간의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제가요 이 인터넷 방송 뉴스 브리핑 만들어가 자에서 우까지 씹고 싶은 놈 다 씹는 이유가 돈에서 자유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 방송이라도 통해서 시원하게 좀 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좀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요 한 600만 명 보셨는데 이거 지금 한 10개월 해가지고요. 한 11개월 돼가네요. 600만 명 보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몇 천만 명쯤 되면 정신교육과 개몽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이 올바른 개혁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한다라는 그런 준정당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소장님 같은 분이 이제 그걸 애둘러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나서서 이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규합을 시키고 그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뉴스 브리핑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미래경영연구소. 그 회원들은
한마디로 의식이 확실한 분들이 모여서 회비도 내면서 활동을 하면서요. 앞으로 제대로 된 한국 사회의 보수 변혁 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보면서요. 이제 한계에 왔는데 한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회사가 한계가 오면 그 회사의 기술 혁신이나 아이디어 창조를 통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보수 진영은 천년만년이 가도 한계에 이르는 놈을 처단할 경쟁 업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업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노점이죠, 노점. 네, 그렇죠. 통일한국당이 가지는 가치 이거는 어느 정당, 새누리당 저는 능가한다고 보고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자산이 요번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산이 16,427명의 진성의 사람들이 그 지지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진성 당원 7,000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하면 우리 저 황 소장님 같은 분이 같이 나서면 이건 뭐 다음 선거에서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가 출마할 거라고 봤는데요. 저는 새누리당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뭐 선거법 위반에 걸린 사람이 100여 명 된답니다. 내년 4월 10일인가요? 그 선거 때 되면 아마 뭐 저기 총선에 거의 버금가는 민심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저는 한번 하십시오. 제가 희망은요. 정말로 올바른 저는 그냥 애국 보수를 넘어서요. 보수는 이제 지금까지 한국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네. 컨텐츠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 컨텐츠가 보완이 안 되면요. 보수는 소멸되고 아마 야당들끼리 지금 야당들끼리 경쟁으로 진보 정당하고 중도 야당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계에 이런 보수 진영의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공급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내년 대선에 누군가는 출마를 했어요. 우리 통일한국당 후보를 그 같이 경쟁을 하는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내 가지고요. 네. 한마디로 그 후보가 네. 1%, 2%, 네. 3%라도 네. 득표하면서 네. 그러면서 한번 같이 붙어보자. 그럼요. 이렇게 해서 5%, 10% 되면요. 네. 대선 끝까지 가서 같이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보수가 뭘 잘못하는 줄 압니까? 네. 아이고 그 뭐 연대하자 자리 몇 개 줄게 이제 이러다가는 사람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가면요 같이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해서 당당한 자기 힘으로요 뭔가를 성취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우리가 그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의 후보가 되었을 때 권영길 후보라든가 예, 국민선거 21이라고요. 그런 권영길 후보 같은 분들이 끊임없이 희생을 하면서 불과 20만 표를 대선에서 얻으면서도 그 싸운 결과로서 통진당이라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종북이 아니었죠.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네. 뒤늦게 파고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에는 길이 없었어요. 벌판인데 한 사람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가고 또 뒤에 따라서 가고 하면 언젠가는 이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한계에 이른 이 보수 이것은 결국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고 또 우리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이 기권해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라지 보기 싫은 사람들이 기권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래도 웃자겠노 찍어줘야지 새누리당 이런 분들만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황 소장 같은 분들이 나서고 운동하는 분들이 우리가 통일한국당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거 정당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표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내세운 이념당으로서 아주 굳건하게 갈 겁니다. 운동정당으로 갈 거고 어느 단체, 관변단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보수 사회의 관변단체를 뺀 단일 단체로서는 우리 통일한국당만큼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예. 소개를 하면요. 작년 4월 달에 예.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했을 때요. 버니 샌더스는 네. 무소속 상원 의원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진보 정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당이 뭐 형편없으니까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민주당에 이렇게 경선에 참여하겠다 했을 때 지지율이 몇 프로인 줄 압니까? 4%였습니다. 네. 4%요. 그런데 그 4%가 지금 전국 지지율에서 힐러리하고
뭐 한 2% 3% 차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경선에 보면 네. 한 15개, 16개 이런 주에서 이겨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민주당의 승부가 힐러리가 기득권이 뭐 온통 오바마부터 미국의 언론, 뭐 월가 자본이 다 힐러리를 밀어서 또 슈퍼 대의원이라고 한 4,500% 먹고 가서 네. 그래서 불리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4%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 48%가 되기까지 네. 그 과정은요 불과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정말 내년 그 지방선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요.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우리가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젊은 후보 또 가치를 내세운 후보를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이번 다음 대선 경선에서 우리가 범국민적 운동정당으로서 승부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네, 그때 같이 좀 하십시오. 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선거용 정당으로 존재하지 마시고 네. 평소에 네. 뭐 독일의 뭐 네. 녹색당 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네. 평소에 네. 생활 정당으로서 네. 기존의 보수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네. 개혁 보수적 컨텐츠를 국민에게 평소에 네. 집회나 시위나 기자회견이나 각종 네. 행사 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갈 필요가 있다는 예,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제가 이 당을 창당하면서 이 선거를 치르면서 내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운동단체나 허접하게 운동단체로 가서 용병으로 나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그런 우리 당의 이름으로 앞으로 정치투쟁을 계속할 것이고 권력 쟁취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전임 이답의 길을 가고 있는 최인식 통일한국당 대표 모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원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자주 좀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40분 정도밖에. 오래 보나? 네? 오래 봐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거요? 네. 아니 오래 장시간 한 10분 20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 2부로 잘라갖고 네. 오니까요. 앞으로 자주 좀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시간이 얼마 되나?